시민연대의 공동운동, 그리고 또 우리 이만별 수석 대표님 정말 지역의 사회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갖고 노력해 오셨는데 저한테 상당히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제목까지 강제로 딱 해줬거든요. 정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치 계획을 어떻게 할 정도 되면은 내가 지금 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정치로부터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사람.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구성원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정치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잘 아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헌을 통하거나 나름대로 남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저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1000명 이하에는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한 5,000명. 5,000명 대대가 일당 1,000씩 하신 분들이라 예.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방금 음악을 그 색소폰 좀 들려드린 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이랄까 이렇게 놀고 흥해져서 놀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어떤 악기를 다룬 데는 자질이 없어요. 근데 그럼 왜 이걸 시작했느냐? 제가 이걸 시작한 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1년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너무나 공백을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음악의 도돌이표 콩나물 깍두기 하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학원에 가서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상당히 열심히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씩 또 때로는 2시간씩 거의 한 달이면 한 29일 이상은 제가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3, 4개월 됐는데, 지금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요즘은 이제 봉사활동, 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봉사활동 이렇게 다니면서 어울림이라는 마당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면 되더라. 지금 그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저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하면 되더라 하니까 뭔가 하나씩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이계춘 고모님 같은 분을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시고, 또 지역 선배님이시고, 또 훌륭하신 분이시고, 근데 지금 저 어르신의 그 연세에 뒷동네에서 누가 막걸리 한 잔이나 주면 그놈 공꽃을 얻어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많지. 저렇게 지역을 위해서, 물론 저 어르신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일을 크게는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여만으로도 그 존재의 가치, 그리고 그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정몽석 우리 명장님은, 에너지 명장님은 저는 이제 시민연대에 와서 이렇게 보고 느꼈지만, 우리 정몽석 명장님도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대단히 존경에 맞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준석 기자가 올린 거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내가 그냥 저쪽에 식사하러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있어서 간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들려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활동 열심히 하시는 강산구 바둑협회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으신 김동치 회장님 또 우리 김기령 우리 공동 대표 바르게 살기 제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을 할 때 제가 동위원장으로 임명하셔서 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공부해갖고 시험에 합격해야지 합격 못 하면 전화 하나 똑같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개성도 있으시고 지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끝으로 이제 우리 양금내 우리 공동 대표시죠. 저는 이제 오늘 통영내 통영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뵙고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누구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이만표 수업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맨 땅에 헤딩한 것 같아요. 맨 땅에 헤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을 저런 인재를 찾기는 지역에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갖춰진 실력을 따져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인드를 자기 돈 주고 이만필 수석이 여기서 무슨 급료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무슨 수입이 나옵니까? 자기 사재를 거의 다 털어서 고생하고 자기 생업을 중단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미래의 비전을 보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국회의원도 출마를 했었고 구청장을 출마도 했었고 구청장 출마 안 했지? 출마 했나요? 했었습니다. 구청장 출마했나? 두 번 다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도 출마했고 구청장도 출마했죠. 물론 떨어지니까 전환 하나 또 똑같아요. 당연히 내야 돼.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어떤 취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흔히 남들이 하기 좋은 얘기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만필 저 신인연대 활동하고 있는 거 저 구청장 하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선거를 3번 출마했습니다. 본 바닥에 지역구를 삼고 시의원을 3번 출마했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의 역사는 상당히 좀 복잡한데 우리 그러면은 흔히 저도 봉사활동 이 지역에서 그건 한 27, 8년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지역 봉사 열심히 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국민 훈장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모란장을 국민훈장 4대 훈장에 들어가는 모란장을 내가 받았었는데 뭔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하냐면 이만필 수석도 똑같습니다. 저하고 남들이 저 김승진이 사회활동하고 봉사활동하는 건 저 시의원 하려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봉사활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래도 안 하고 한 놈보다는 하고 한 놈이 낫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디 줄타기 잘해가지고 돈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서 얼렁뚱땅하니 해갖고 따온 놈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수십 년을 지역을 관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힘을 실어주고 호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걸 비난하고 막걸리 한 잔이나 두면 헬렐레 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이제는 국민의식에 시민 수준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만필
수석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또 고맙고 또 그 뒷받침을 옆에서 나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한편으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시민연대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고 이제 저의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자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정치의 정자도 몰랐습니다. 그 정치에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지역에 저는 고향은 이쪽이 아닙니다. 저는 고향은 동구. 혹시 여러분들 아시려면 모르겠습니다. 배고픈 다리라고 아시려면 모르겠습니다. 배고픈 다리라는 곳이 우중산 밑자락에 배고픈 다리라는 인근이 제 터자리인데 그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군대에 갔다 오고 또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해외에 소위 말해 사우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사업을 쭉 해오면서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먹고 살 어떤 그런 처지는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이 사회에 좀 빛이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어떤 거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만 끼니를 때울 수 있을 만한 경제적으로라도 조금만 여유가 생겼을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나에게 조금씩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고 광주시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게 들어오냐면 봉사활동만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니까 옆에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생 자네는 뭐던가? 선거철이 되면 그래요. 자기네들 머릿속은 내가 출마할 줄 알았는데 출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 자네는 뭐던가? 형님은 뭐야? 봉사만 하지 뭐더요? 그래서 내가 그 의미는 뭐냐면 왜 출마를 하지 출마를 안 하냐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이쪽 저쪽에서 듣다 보니까는 살살 간이 들기 시작해요. 그냥 이제 바람이 살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제 여러 번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면 없다는 식으로 자꾸 그것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래 나를 한 번 또 돌아보게 되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등등 이렇게 보니까는 좀 면면을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는 주제넘는 얘기가 될란지는 몰라도 내가 해도 저 사람보다 잘하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반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판단에는 기준이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당에 가입도 안 했어요. 정당에 가입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깨끗이 봉사활동만 열심히 하고 남들 돕는데 독지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10년도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그 전에 이제 입당을 했죠. 입당을 했고 그러다가 민주당이 이제 시의원 후보로 이 지역구는 제1선거구 방산구 제1선거구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출마를 했는데 이게 출마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목적이 출마를 하다 보면 당선이 돼야 되니까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만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 있어요. 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굽실굽실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못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김동철 의원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김승진이 공천 안 주면 저는 나쁜 놈이라는 정도로 옆에서 그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철이 보좌관들이 회장님처럼 선거운동을 해준 사람은 나는 아직 못 봤다고 그럴 정도로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녹취해 놓은 것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은, 예.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선거일이 닥쳤어. 선거일이 닥쳤는데, 야, 뭐 장황하니 뭐 세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동철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쭉 했죠. 그랬더니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 그래서 엄정 중립을 지켜주리라고 굳게 믿었죠. 근데 그때 당시 위원장이 그 당원들을 모아놓거나 이런 당 행사를 하면은 꼭 빠지지 않는 양면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도 출마를 해봤다. 나도 공천에 탈락해봤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 없고 백 없고 학벌 없어도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공천하겠다. 야, 그래서 역시 김 위원장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상당히 기대에 차 있었죠. 근데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0년 전 일인데 4월 23일 그날이 경선날이에요. 요즘은 모바일로 하지만 그때는 투표로 했어요. 그 당원을 선거인단을 모집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한 700몇 명이 됐는데, 여기 그때 당시에 여기 어딘가 문화예술관, 송정리 문화예술관에서 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 하자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날 저녁에 모 위원장이 자기 아내를 시켜가지고 그 선거인단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하고 같이 경쟁하는 상대 후보를 찍으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모르신 분은 모르신데 정치 조직은 공산당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으면 그 선거인단을 모집한 사람들은 다 위원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런 이제 저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이번 선거는 이 위원장이 엄정 중립을 지키면은 내가 30표로 이긴다. 엄정 중립을 지켜주면 30표로 이기고, 만약에 이 위원장이 개입을 하게 되면 누가 되든 한두 표 차이로 당선인 결정이 된다. 근데 이렇게 딱 까서 보니까 정말 내가 한 표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덕이 부도관 타수, 내가 말은 이렇게 폼나게 하려고 덕이 부도고다 거지 지금 속이겠어. 근데 그렇게 이제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때 내가 졌구나라고 포기했어. 근데 이 선거라는 건 끝나고 나면 싹 다 까져버립니다. 근데 그 모 위원장 마누라가 내 동생한테까지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내 동생이 모르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벌받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돌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얼마나 열을 받았는고, 냄비를 올려놓으면 지금 라면이 끓을 정도로 지금 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정말 너무 더럽다. 정말 더럽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탈당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러자 이제 안철수라는 새로운 정치, 새 정치라는 것이 나오니까, 야, 여기는 좀 무엇이 다르냐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오니까 이제 붙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뒤
그 김모 위원장의 마누라가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선거인단들에게 전화해서 특정 후보를 찍어라. 다시 말해서 김승진이 찍지 마라. 그걸 알고 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김모 위원장의 아주 저격수가 됐어요. 내 눈만 뜨면은 그 친구를 저주하고 다녔죠.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만나고 내가 정말 뺨을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뺨을 때려버리고. 내가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 엄정 중립을 지키기로 해놓고 그따위로 살지 마라. 내가 비록 시의원 빠지는 달지 못하지만 내가 이겼다. 내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죠. 그걸로 결별을 했죠. 그게 두 번째 선거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거인데 그때 제 사무실이 바로 옆에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새정치가 안철수가 나오고 됐는데 다시 또 국민의당하고 또 합당을 해버려요. 이게 도로 또 민주당이 되어본 것이야. 도로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인단을 그때도 또 선거인단인데 또 여기는 또 기가 막혀요. 저를 아무 결정 사유가 없는데 저를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김동철 전 의원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 실명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몰래 나와버리네. 그래서 그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 나보다 너에게 저 충성한 놈 있으면 나오라고 해라. 내가 내 점수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컷오프 시켰냐. 나를 재심에 넣어라. 그 재심을 통과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선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선거인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공님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후보가 3명이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선거인단 명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안 줘버렸어. 네. 저는 안 줬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냥 시나리오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치입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정치가 대한민국의 정치다 이 말이야.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당은 공당입니다. 이 공당을 사당화를 만들어 가지고 쭈물딱쭈물딱 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이렇게 오로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마. 지금의 그 친구가 모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또 국회의원도 되기도 전에 쫀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너는 컷오프에 나를 또 잘랐어. 그 왜 잘랐냐?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심고자 하는 후보는 30%의 30점이 아니야. 30%의 간한점이 있어요. 나는 반대로 20점에 20%의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는 조사를 해보니까 30%가 아니라 40%에도 김승진이는 이길 수 없다. 자기네들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러면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냐. 그러면 서류 면접에서 서류 심사에서 그래서 나를 컷오프에 날려버린다. 그래서 컷오프에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결국은 법정까지 가고 여기 지금 같이 계신 우리 이만필 수석하고 같이 해서 이 모 위원장을 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일반 당원이 지역구 위원장을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어요. 근데 이 정당이 얼마나 재밌는 정당인 거니? 제소는 내가 했는데 징계는 우리가 먹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 그런데 양심이 있는가? 그 징계 수위가 무슨 경고? 나 지금 잊어버렸네요. 근데 아주 이제 아주 경미한 거, 체제한 거야. 그래서 그러한 그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타이틀로 정권을 유지하는 정당이에요.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근데 미안하지만 정당은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지 말이에요. 민주주의 없어요. 실례로 작년 4.13이죠. 작년 4.13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 또한 경선을 하는데 이 광산으로 보면은 이석형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이석형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은 누구요? 이용민이라는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저는 저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삼권이 분립이 돼 있어요. 사법, 행정, 입법 이 삼권이 분립이 돼 있어. 이석형 후보가 만일에 선거법에 위반을 해가지고 잘못했다면 그건 선관위에서 처리를 하고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위법하는 행위가 밝혀지면 검찰에 넘겨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위의 사실도 구분하지 않고 저그들한테 꽂혀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이, 지역민이 뽑아준 후보를 당선된 후보를 잘라내버리고 물짠놈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공천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역사 이래 배고프다고 해서 난동을 부린 적은 없어요. 국민이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면 국민은 언제 일어섰느냐? 억울할 때 배고프다고 절대 일어선 적이 없어요. 골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면 그때는 못 참습니다. 그때는 그 노력을 해가지고 싸워서 선거운동을 해서 이긴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정치가 발전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개소리 한다라고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잠깐 필드가 나갔는데, 우리는 불의를 보면은 조금은 자기가 양심껏 나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부분 한 부분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다급편이다. 이 얘기는 우리 김용채 목사님도 계신데 아마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만 들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네가 일어서지 않으면 저 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 성경에 규절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너희가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저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우리는 조금 불의를 보면 앞에다 재고 욕을 하게 소리를 지르면 두렵고 무서우면은 저 벽이라도 보고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가 들어오면 저 배랑박이라도 보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런 소리를 지르실 수 있을 뿐이고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내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타의 구성원들은 다 내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차가 사고 교통사고가 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교통사고가 날 자리가 아닌데 사고가 나 있더란 말이에요. 아, 이 자식이 운전 조심하지 왜 그래 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내일이 아니에요. 사고 안 났잖아.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사고가 또 나. 지금만, 모든 세상의 일은 지금만 내일이 아닐 뿐이지 언제든지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조심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결국은 그 자동차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리를 하러 가죠. 어디로? 우리 저기 공동대표님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억울하면은 정말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불한민 한불균이라고 배고프다고 분노하지 않는다. 억울할 때 분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좀 시민의식을 좀 갖고 개개인의 어떤 성향으로 잘 이렇게 승화시켜서 사회에 좀 기여하고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가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는 양당 구도입니다. 다당제가 아니야. 자, 물론 군소 정당은 있지만은 그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좀 파헤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때 이제 그 한 30여 명의 이렇게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도 있고 일반 정치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뭐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개의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된다. 그럼 당선자가 300명이 나온다. 300명 나오겠죠. 300명이 나오면 300개의 구슬에다가 당선자 이름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상자를 만들어서 300개의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그 300개의 구멍 밑에는 300개의 지역구의 이름을 쓴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300개의 구슬에 당선자의 이름을 써져 있던 300개의 구슬을 그 함에 넣고 잡아 흔든다. 그러면 그 구슬은 어디로 들어가든지 하나는 들어갈 것이다.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이걸 들어가면 그걸 나중에 오픈을 해서 그 구슬을 딱 빼서 보니까 거기에는 김승진이라고 써졌어. 구슬은. 근데 밑에는 내가 강산갑에서 당선이 됐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대구 수성갑이요. 밑에가 지역구가. 그럼 나는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돼. 4년 동안. 또 대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뚝 열어보니까 강산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강산구 와서 해야 되고 강남이 동구도 되고 동구가 저 부산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호남은 민주당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뒷짐지고 애먹고 4년 동안 누리고 살아요. 경상도 영남은 국민의당에서 당선이 되면 또 애먹고 살아요. 이러니 정치가 발전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당선자인데, 내가 강상구가 내 고향인데, 나는 지역구가 기였는데 내가 대구에 가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역민과 얼마나 많은 스킨십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만국의 병인 지역 감정도 없어질 것이고, 공천 받으려고 위원장한테 줄 서갖고 알랑거리고 갖다 바칠 일도 없을 것이고, 그 속에서 진짜 그저 못 오면 잘라나가는 것이고 잘하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쓰겠다. 근데 이걸 국민투표로 만약에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하자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이걸 국민투표로 붙인다면은 국회의원 가족 외에는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기가 막힌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정치인 책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차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국민입니다. 왜 국민이냐? 근데 선거를 할 때는 양당체제로 지역 감정에 쌓여 있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짝대기만 공천이 받아도 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 거기까지도 좋아. 근데 우리는 국민은 절대 진영으로 가서 안 돼요. 국민은 진영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전 내 생각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얘기를 한다겠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겠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바꾸거나 여러분들은 뭐 가리키거나 그런 뜻은 아니니까, 맞을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얘기처럼 들어주시고, 자 보십시오. 잘하는 정치 하면 손 들어줘야 돼. 박수 치고 지지해주고, 잘못하면 그 손 잘라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못해도 막 민주당, 못해도 민주당, 뭔가 저건 도저히 상식과 어떤 경우로도 맞지 않아도 민주당이다. 이건 벗어나야 돼. 이제는. 자, 또 그러면 영남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잘 못해도 무조건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절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심판관이 돼야 돼요. 심판관. 진영에 합류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같은 편이 돼서 안 돼. 누구의 편이 돼서도 안 돼. 국민은 그냥 나는 나여, 나는 세금을 냈고 저 사람들에게 국가를 잘 운영해 주려고 위임해줬던 국민이요. 그러면 이 국민은 저 친구가 잘한가 못한가 잘 감시해갖고, 저 당이 이 당이 저 당이 잘하는가 못한가 감시해가지고, 잘하면 계속 박수를 쳐주고 못하면 자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못해도 그냥 내가 지지한 당이니까 끝까지. 그런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크다 보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계천 고모님이나 정몽석 우리 명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디가 동네에 싸움을 하고 그러면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저부터 때렸어요. 저부터. 그리고 상대 아이한테 가서 너 어디 다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도 무조건 내 새끼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결국은 불황화가 되고 불량화가, 그것이 지금 이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국민은 진영 논리로 가지 마라. 어디가 됐든 진영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에 손을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정치가 발전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국민이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 국민이 편안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의 선진 국민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한 그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 후보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해? 라고 물어봤더니 저번에 갖고 온 뭐라고 하냐면,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국가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막상 그럼 그렇게 국민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대통령들이 왜 다 감옥에 있냐고. 왜 그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국민을 이루고 국가를 위했으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추앙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감옥에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가지 않고 살려면은 어떤 게 있냐, 대통령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대통령을 하고 나면은 돈이라는 것은 누가 벌어야 되냐면 사업은 사람이 벌어야 돼요. 사업을 하고. 정치인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 그래서 정치인이 결국 도적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대통령 하고 나면 국가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사후 처리까지도 국가가 다 해주는데 당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무슨 애국 찾고 무슨 조국 찾고 뭐 민족 찾고 국민을 위한다고 찾냐 이 말이야. 진정한 것이라면 대통령들은 절대 모든 재산을 국가에 하는 재산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덧지화했으면 쓰겠다. 지금 우리 전국은 어떤 전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도둑질을 엄청 했잖아요. NH 사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건 아니야.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독박 쓴 것이죠. 독박 썼는데 20년 30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전부 다 도둑질했다는 얘기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 삥땅 치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적놈이 도둑질하는 거 있죠. 도둑놈이 남의 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금은 보화를 훔쳐서 도망가는 이 도적놈들. 이 도적놈들은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뭐여? 이 도둑놈이 목소리는 좀 커지고, 언제나 저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저의 나름대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좀 더 아쉽고 바라는 마음은 크고 그랬던 부분들을 이제 공동 대표님들 앞에서 주제 넘는 얘기로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 좀 불편하신 내용이 있더라도 내용만, 필요한 내용은 있으시면 양념으로 쓰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상에 오직 있으면은 가수 나훈아 씨가 태스형 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노래 가사에 넣어갖고 한스럽게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공정한 사회, 억울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가지고 우리 주변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시민연대의 모든 우리 이모님들 또한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서로 남도 인정해가고 또 자신도 인정받는 사회가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주저를 벌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한데 정치에서 민주당이 잘못을 해요. 이제 문정권이 전체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중간에 조금 한두 번 잘못을 있고 이렇게 독박 쓴 경우도 있고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죠. 뭐 자기 진영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주장창 밀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먼저 그걸 깰 것인가. 근데 한두 번 실제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언론과 휩싸여서 민주당이 독박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또 호남까지 다 그렇게 하면 또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오랫동안 감격을 갖고 당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논리를 가냐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해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 같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이 뽑아주는 당선자를 갖다가 절차도 무시하고,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주의 근본은 절차예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상권 분립도 무시해버리고 그 자체를 갖다가 당권으로 당선된 후보를 잘라내고 떨어진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이런 부분, 이게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보면은 평등, 공정, 정의, 이거 문재인 정부의 3대 국가 지표였습니다. 운영 지표였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맞지 않더라. 말과 행동이 너무 맞지 않더라.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정치인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국민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내 세금 내다 바쳐가면서 내 세금 내다, 저는 1년이면 세금을 몇 천만 원을 냅니다. 예? 몇 천만 원 이것저것 하는 매덕을 낼 때도 있고 하는데 이런 세금을 다 갖다 바쳐가면서 거기에다가 잘못 오고 있어도 잘하라고 했는데 잘못 오고 있어도 거기에다만 목을 걸고 있고, 나는 그래서 거기에다 정신을 잘하면 손 들어주고 잘 못하면 손 자르고, 진영 논리에 거기에 빠질 때 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찾아가 보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게 생산적이고 더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듣고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광산 구민이라도, 우리 광산 시민연대에 우리 그 회원들이라도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는가. 이 정부가
지금 현재 그 위에서 그 가장 들어온 거는 우리가 변하면은 분명히 들어옴을 느낍니다. 그 점을 느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는가? 그거에 혹시나 이 과정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민주당의 얘기 중이거든요. 이재명이 이낙연 씨, 그 다음에 정세균 씨, 그 세 사람의 어떤 과정이 해당이 되는가? 우리가 어떤 변에서 어떤 사람을 밀어야 되는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으면 좀. 예적으로는 특정 후보를 저도 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특정 후보가 저하고 나중에 이렇게 막걸리 집에서 만들어서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나는 이 후보는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크고 작고 간에 여기서는 공론을 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연대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드릴 수는 없고, 예. 그러나 이제 개개인의 판단에 이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은 김 회장님이 이제 저를 막걸리를 개인적으로 사주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입니다. 양당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아니면은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니면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사실은 3당 내지는 4당으로 비슷비슷한 당이 돼야 돼. 그래야지 견제가 돼. 민주당이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40%, 42, 3%가 그걸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곤두박질이 문재인 정부가 10%대로 떨어져 버렸다 하면은 결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도 고인이 돼버렸지만 박원순 시장하고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안타깝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불명예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부산시장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단체장이 결적 사유가 생겼을 때는 공당에서 추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법을 바꿔본 거예요. 법을 어찌가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꿉니까? 이걸 국민들이 그게 40%의 지지율이 있다는 그걸 하나를 믿고 저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건 하나를 잃더라도, 제가 이건 제 생각이죠. 하나를 잃더라도 안 냈어야 돼요. 안 내고 다음에 더 반성하고 차기에 다음 선거를 봤어야지 여기에서는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더 공분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민이 억울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양당 구조로 하면은 여기 민주당 공천만 받아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특별히 국민의당이 자르면 국민당으로 찍어라 이런 얘기. 이제는 한 번 정도는 해초리를 드려야 된다. 한 번 정도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지지난해 19대입니까? 20대입니까? 20대죠. 20대에 안철수, 그때 뭡니까?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이 광주 전남을 2개5 빼놓고 전부 다 싹쓸이했죠. 그게 해초리였어요. 차마 한나라당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반성이 안 되고 다시 코로나 전국이 오니까 180석이란 거대 당을 가져보니까는 이건 뭐 보도 사도 못 오는, 절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고 있는 강주 전남에서도 민주당이 빠지기 시작했죠.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젠 조금 더 독헌해야 된다. 한 번 더 혼나야 된다. 그래 놓고
나게 하고 또 다시 잘 살려줘야지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